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특히 항공권은 최저가로 구매하고 싶은 부분이죠. 같은 이코노미나 비즈니스인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항공권 최저가 구매를 능가하는 색다른 방법으로 발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몇천 원, 몇만 원 싸게 구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고 한 장 더 보너스 티켓을 얻는다는 개념으로 항공권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매해서 그런 이득을 얻는 것일까요? 오늘은 같은 가격으로 보너스 티켓을 얻는 법, 시간과 약간의 노력을 더해 나의 여행을 풍성하게 해줄 그 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직항 티켓보다 경유 티켓이 싸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파리나 뉴욕이라면 중간에 두바이나 LA를 들러서 가야 하는 스탑오버를 해야 하는 티켓이 좀 더 저렴한 거죠. 이러한 점을 이용한 발권입니다. 이 방법은 서울 외의 도시에서 출발함으로써 비용과 구간 보너스를 더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더 쉽게 알아볼까요? 7월 말 성수기에 인천과 시애틀을 왕복한다고 하면 이코노미로 세금까지 150만 원 내외가 되는데요. 그런데 고수들은 무려 80만 원에 서울 시애틀의 왕복 티켓에 홍콩 티켓까지 추가로 얻는다고 합니다. 경유 티켓을 잘 활용하면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국에서 목적지 왕복 티켓만 발권하고 그것밖에 모릅니다. 즉 타국에서 본국을 경유해요. 본국에서 몇 달 쉬고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루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인이거나 바쁜 현대인에게 불가능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간이 많은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큰 문제 없이 여행하고 있죠.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차례 꼭 가게 된다면 이러한 발권 방식을 반드시 기억해 두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고 생소하며 스케줄 조정에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하고 나면 너무나 좋은 방식이 되는 거죠. 비행기 티켓이 공짜로 한 군데 더 생기는 거니까 누가 이 방식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항공사는 항상 비행기를 꽉 채우기 원하고 그래서 이런 티켓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구간을 찾고 조합하는 지속하는 노력을 하면 좋은 루트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에서 출발할 때에는 카약닷컴 사이트 활용을 추천합니다. 카약 사이트는 전 세계 항공사의 요금제를 묶어서 보기 편하게 정렬해주고 예약도 간편합니다. 위 예제는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돌아오는 다구간 검색인데요. 이런 식으로 맞는 요금과 기간을 찾는 거죠. 이 요금은 홍콩, 인천, 런던, 인천, 홍콩 구간인데 요금은 118만 원입니다. 1년 안에 여행을 마치면 됩니다. 멀티시티의 탭을 활성화한 다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티켓 발권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해요. 우선 다구간 여정은 표가 많이 남아있는 6에서 10개월 전에 구매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티켓 조건을 잘 보고 경유가 가능한지, 탑승 날짜 변경 시 추가 요금, 환불 조건 등을 체크하고 최대한 무리 없는 스케줄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갑자기 여행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해외에서 출발하는데 그곳까지 어떻게 가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시작 구간은 저가 항공이나 마일리지를 이용한 편도 티켓을 발권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편은 편도를 딱 반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싸고 적합하다네요. 마일리지는 편도를 잘라 쓰기 좋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홍콩부터 시작해 서울로 와서 그 다음 여행까지 몇 달 보내고 유럽 왕복 여행을 한 다음 다시 홍콩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시작 도시와 종료하는 도시는 달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원래 왕복만 하면 한 곳만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무려 3군데를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뒷구간의 편도 티켓은 또 새로운 발권의 시작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어차피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이상 가신다면 다구간 발권 방법은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이코노미 상관없이 다 가능한 방법이고 배낭 여행자에겐 더할 나위 없이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수들은 더 많은 다구간을 발권하기도 한답니다. 왕복 티켓 한 장 가격에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마일리지가 많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거의 공짜로 다구간을 여행하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이 구간 마일리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명 편도신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역시 한국에서 출발하나 동북아 지역 다른 곳에서 출발 후 한국을 경유하나 동일 마일리지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 구간 중 가장 멀고 효율 좋은 홍콩에서 출발 후 서울을 거쳐 목적지로 간다고 하네요. 가끔 마일리지를 10년간 모아 비즈니스 유럽 왕복 티켓을 발권한 분도 계신데 앞뒤로 홍콩 티켓이 보너스로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적 기준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현재 가능합니다. 편도로 서울 방콕 발권 시 같은 마일로 홍콩을 붙여서 홍콩 서울 방콕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티켓은 텍스만 내면 되고 취소 수수료나 변경이 좀 더 자유로운 편이라 더욱 좋습니다. 한국과 같은 동북아 지역은 일본, 중국 전역, 대만 등 모든 마일리지 발권 구간에 위 지역이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수들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으고 때로는 마일리지를 사들이기도 한다네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사용 및 각종 카드사와 연계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에서 구매도 가능하며 대한항공 탑승 시에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이코노미보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사용할 때 1마일당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으려고 혈안이 된 일부 매니아는 자동차 구매나 국세 납부 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마일리지 구매 프로그램도 늘 관심을 가지고 마일 모으기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다구원 발권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되는 겁니다. 마일리지 발권은 비용이 매우 세이브되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유용한 방법입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다구원 발권은 대한항공보다 약간은 좋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동북아 추가 구간이 무료로 추가되지만 아시아나는 무료가 아닌 할인된 마일리지로 발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원 구간 발권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의 이 방법도 매우 유용하게 이 구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또 하나 스타얼라이언스의 마일리지 발권도 있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몇 년 전에 없어져 버린 스타얼라이언스의 한북 그리기 마일리지 발권입니다. 다국적 목적지를 돌아보시는 최강 프로그램이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국적기 마일리지는 대한항공보다 좀 더 쓰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도 대한항공은 1,500원의 1마일 적립, 아시아나는 1,000원의 1마일 적립으로 아시아나 마일이 다소 가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스타얼라이언스 연합 항공사 발권의 강점이 크고 마일리지 적립이 좀 더 쉽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으고 활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가지 마일리지를 적절히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유상 발권을 접목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느 한 방향만 고수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조합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자신만의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카약닷컴 등의 사이트를 자주 접속해 좋은 루트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서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은 항공권이나 정보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2014-15년쯤에는 미국 왕복 티켓이 단 40만 원대에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이 경쟁적으로 요금을 내놓았는데 이런 초특가 요금은 다구간 요금보다도 매력적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이토커닷컴과 같은 정보성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본다든지 여행 티켓 사이트 등도 지속적으로 방문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최근엔 저가항공도 많이 생겨나 저렴한 요금제를 찾기 더 쉬워졌습니다. 다만 저가항공 특가 요금은 너무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고 수화물 규정도 타이트하다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과 비행기를 묶어 예약할 경우 많은 할인이 있다고도 하니 많은 옵션을 염두에 두면서 본인의 여행 컨셉에 맞는 발권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끔은 일부러 마일리지만을 위해 비행기를 타는 마일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쪽 세계를 한번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많은 마일을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아야 하고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으로 마일리지를 벌 수 있어 매니아에게는 큰 인기라고 하네요. 로또 1등이 되면 무엇이 하고 싶냐는 질문에서 항상 1, 2위를 차지하는 대답은 해외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공권 발권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또한 혼자일 때보다는 가족일 때 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서 다구간 여행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루트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발권 방법은 한번 실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 왕복 티켓만 단순하게 발급할 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일단 한 번 실행에 옮겨서 좀 더 계획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이브된 비용으로 여행의 숙소라든지 레스토랑, 쇼핑 등 다른 재미에 좀 더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항공권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